사업자 등록을 빨리 하면 좋은 이유. 리스펙트 페어 컨설팅 이승열입니다. 세무법인 나은 이원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을 빨리 하면 좋은 이유. 제가 미팅하는 원장님들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자마자 보통 사업자를 내세요. 그때 사업자를 내신다고 그때부터 세무사 수수료가 들어가는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어차피 이제 오픈한 뒤에 나오는 건데 우선은 대출 때문도 있어요. 대출 맞아요. 사업자 등록증 있으면 편하니까. 네, 사업자가 있어야 대출을 결국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대출도 당장 필요 없거나 늦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사업자는 미리 내시는 게 좋거든요. 오픈한 뒤부터 경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픈 전에도 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장비도 사야 되고 이것저것 비품도 사야 되고 들어간 돈이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 경비 처리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세법에는 개업 전 비용은 경비 처리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맞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부터 가능한지가 명시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세무사마다 말이 달라요. 어떤 세무사는 개업 전 14일 전부터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어떤 세무사는 개업 전 한 달 전부터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어떤 세무사는 뭐 경비 처리 한 3달 전부터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세무사마다 말씀이 다른 게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근거가 중요한데 원장님께서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에 날짜가 두 가지가 적혀 있어요. 개업연원일. 맞습니다. 상단에 이제 개업연월일이 적혀 있게 될 거고요. 하단에 발급일이 적혀 있게 됩니다. 원장님께서 3개월 뒤에 오픈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개업연월일에는 3개월 뒤 날짜가 적혀 있을 거고요. 오늘 사업자를 발급하게 되면 오늘 날짜가 밑에 발급일에 적히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는 사업자를 이때부터 내서 실제 사업자도 미리 냈고 준비도 이렇게 길게 잡고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개업 준비라든가 이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서명하기 위해서 그 근거 자료를 하고 사업자를 좀 미리 낸다고 보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구인공고 글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렇죠. 요즘에 아시겠지만 구인공고가 예전보다 정말 힘들어요. 예전에는 뭐 한 달 전이면 충분하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뭐 한 달 가지고는 안 돼요. 한 달 반, 두 달 전 이런 경우도 많은데 제가 요즘에 그거 컨설팅 하는 걸로 먹고 살고 있어요. 사람 뽑아주는 걸로. 그쵸. 그거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도 심지어 외부에 의뢰까지 해볼 정도로 구인이 너무 어려운데. 헤드헌팅까지.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가 원장님께서 인테리어 하시든 세금계산서 받거나 현금영수증 받으실 때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지출준비인용으로 받으실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경비 처리를 결국 좀 수월하게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사업자를 미리 등록하시길 좀 권장을 드립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한 3, 4개월 전 정도가 합리적인. 왜냐면 사업을 쭉 진행하려면 인테리어 기간도 한 2달은 걸리고 업체 선정하는 것도 보통 한 달은 걸리고 자금 조달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한두 달 걸리니까 최소한 3, 4개월 정도의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딱 내놓고 임대차 계약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사업자 등록을 딱 내면 되는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적당한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제일 많이 하시는 게 3개월 전, 4개월 전 이때 제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많이 질문 주시는 사항 중 하나가 아직 이제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업자를 내도 되나요? 괜찮나요?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가능하고요. 1년 전부터 사업자를 낸 케이스 있어요, 실제로.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으로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근무하시면서 사업자를 내시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심평원에 메인을 어디다 등록할지는 정해져 있는데 페이닥터로 근무하시는 곳에 메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원장님 오픈하는 곳으로 옮기는 거는 실제 오픈하기 직전에 옮기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 때 한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냐면 국세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라인이 다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원장님이 어느 병원에서 일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요양기관 등록이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할 때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니까 그때 신고하시면 된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참 사업자 등록할 때 이게 또 궁금했었어요. 예전에는 의료기관들이 다 면세 사업자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과세 품목이 많아지다 보니까 굳이 면세로 하려는 분들이 계시는지. 사실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원장님 매출 구조에 따라 다르긴 해요. 예전에는 치과 같은 경우로 좀 예를 들면은 거의 다 면세였어요. 최근에는 과면세,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로 내는 경우 분위기인데 미백이라 그런 거는 무조건 과세로 해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미백, 라미네이트 이런 쪽이 이제 보통 과세 쪽인데 그런 비중이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시면 보통 일반 과세자, 그래서 과면세로 낸다 보시면 되고요. 미백이나 이런 쪽에 거의 없으시다고 보면은 면세로 내시고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데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탕약이 제일 큰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면세예요, 과세예요? 한의원 같은 경우는 90% 이상은 다 면세로 내세요. 일부가 과면세로 해서 일반 과세자로 내시는데 한의원 중에서도 상호를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온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거기는 주로 피부 미용 다이어트가 매출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로 내시는 거고 일반적인 한의원들은 90% 이상은 면세. 과세랑 면세 따지는 기준이 미용, 성형 이런 쪽 목적이 진료들이 이제 과세로 되고 늘어나고 있는 맞아요, 분위기인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미용 목적이라 볼 수도 있는데 네. 진료 목적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이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과 치료 항목 중에서 라미네이트도 과세거든요. 근데 안에 충치가 있으면 또 면세야. 네,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은 의사 판단에 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도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요. 원장님들이 좀 그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면세와 과세의 기준에 대해서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면세는 국민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병원들이 아픈 것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요즘은 예뻐지려고 하고 아, 맞아요. 뭐 살 빼려고 하고 야 그것까지 면세 중에는 국가가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래가지고 일부 의료기관들이 이제 과세 항목이 늘어난다라는 걸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동물병원도 요즘에 과세가 많더라고요. 면세도 있긴 한데 네. 과세도 되게 많으니까 뭐 예방약 뭐 이런 것들은 일부 면세인데 과세가 많아서 그런 것도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이슈는 이 정도만 하면 돼. 오늘 꼭 헤어지면 나중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죠? 이거 한 번 더 나와야 되나? 이거 갑자기 고정되는데. 일단은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